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엔텍 대표이사 안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녹조 대응 정책 패러다임 대전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녹조 대응 정책 패러다임 대전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TNTP 등 영양염류 중심의 수질 개선으로 녹조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싱글트랙 정책에서 벗어나서 수질 개선 정책과 녹조 대응 정책을 분리 추진하는 듀얼트랙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 녹조는 매우 낮은 질소인 농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 체계 하에서 녹조 발생 시점 농도 이하로 호소의 질소인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질소인 저감, 유역 수질 개선, 오염원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물순환, 인공수류, 정체수역 해소 등 물리적 환경 제어 기반 녹조 대응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 제어를 통한 녹조 방지 및 저감 달성을 통해 반복적 녹조 제거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한민국을 기후위기 대응형 녹조관리 선도국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25년도에도 역시 전국적으로 녹조는 정체수역마다 발생됐습니다. 여름에만 발생하던 과거의 패턴에서 이제는 늦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피해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부의 주관 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녹조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수질 개선 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반복적 녹조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녹조는 낮은 TNTP에서도 발생하고 수질 개선 중심의 녹조 대응 정책은 현재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녹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수면 정체와 수온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녹조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응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염류 저감 중심 정책은 수질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에 따른 반복된 녹조 대응 행위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질소인을 저감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그 결과로 녹조를 해결하겠다는 싱글트랙의 정책이 집중돼서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조는 반복되고 있고 조류 경보는 증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 체감 효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녹조 발생 농도를 분석해 보니 녹조는 이미 호소 생활환경 기준 1등급과 같이 좋은 수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수준의 질소인 저감만으로는 녹조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막연한 수질 개선 정책은 지양돼야 합니다. 녹조 발생 시점의 TNTP 농도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녹조가 발생하는 시점에 총인 총질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수처리장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의 최고 등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인 총질소 농도에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관찰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24년도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던 전국의 다수의 호소들의 질소인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역시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언저리 농도에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질소인을 제거하는 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이 일일 10만 톤의 물을 처리해서 옆에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에 흐르는 물이 10만 톤의 10배인 100만 톤이 되어야 10배 이상의 희석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물속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 옆에 방류수보다도 10배 이상의 양의 물이 흐르는 것은 1년 내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변의 수역에서 녹조 발생 농도 이상의 농도가 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10,000개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들은 수원지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의 질소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저수지들의 질소인을 정화해서 녹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 수준의 질소인 저감만으로는 녹조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녹조 대응 예산이 질소인 저감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녹조 대응 예산의 일부를 예방 중심의 물리적 환경 분야에 배분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10년 동안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의 TNTP 비교 그래프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10년 동안 이 팔당호와 대청호의 낙동강의 질소인은 낮아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간을 연중 대부분의 기간을 질소인 농도가 녹조가 발생하는 농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귀가 닳도록 전문가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처럼 질소인 농도가 높아서 녹조가 심화되고 심각해진다고 했는데 회색 그래프의 경우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호의 질소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대로라면 팔당호의 질소인 연평균 총인 농도는 대청호의 총인 농도에 비해서 2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팔당호는 녹조 이슈가 거의 없었고 대청호는 매년 녹조가 지난해도 12월 중순까지 녹조 조류 경보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대청호에는 영향염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TNTP가 월등히 높아도 물리적 환경만 제어를 잘할 수 있으면 녹조 방지 저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대급부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청호보다 연평균 총인이 2배가 높은 팔당호에 녹조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심각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현장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의 총인 농도는 낙동강의 70%고 대청호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과 대청호에 비해서 연평균 수온이 3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녹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광주시를 관통해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총인의 농도의 경우에는 낙동강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녹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낙동강에 비해서 경안천은 총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속이 빠른 물리적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녹조 발생 패턴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역별로 효과적으로 녹조 대응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 발생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에 있는 수역들은 각 수역들마다 동일한 수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녹조는 특정 위치에서 발생을 해서 번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기흥저수지이고요. 우측에는 옥정호입니다. 녹조 발생 초기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늘 만곡부 정체수역 가장자리에서 녹조는 먼저 발생을 해서 번져나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면 녹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찰 사진입니다. 매년 겨울에 결빙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 이듬해 하절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녹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결빙이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 늘 녹조가 심하게 번성하는 지점이 되더라는 것을 관찰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는 수면 위에 유입된 부유물, 또 수면 위에 발생된 녹조의 녹색, 이런 색상으로 인해서 녹조가 급격하게 번성할 수 있는, 태양 복사열에 의한 수온 상승이 급격하게 유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녹조도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대동선착장 인근의 관찰을 통해서 수초가 수질을 정화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수초들은 오히려 수면 정체를 야기해서 한여름에 녹조를 오히려 양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돼서 현장에 배치돼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녹조 제거 방식의 한계는, 녹조는 급속도로 증식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증식 속도에 비해서 제거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이 기술들은 녹조가 발생된 이후에 투입되어야 하는 사후 대응 기술들이라는 것.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늘 반복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제거 작업 지속성이 없다는 것. 즉 녹조를 수거해야 하는데 햇볕이 있는 상태에서는 늘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나가는데, 수작업의 수거 형태로, 선박이나 이런 수거 형태로는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해야 되고요, 주말에 빨간 날에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조는 계속 번식하고 번성을 해나가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녹조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녹조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 효과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질소인 저감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녹조를 방지하는 트랙 1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저는 여기에 추가로 단기적인 녹조 방지 저감을 위해서 물순환, 인공수류, 정체 해소 등의 물리적 환경 제어를 과감하게 플러스로 투입해서 싱글 트랙과 기존의 싱글 트랙을 듀얼 트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녹조 방지를 위해서 수질 개선과 녹조 방지는 별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장기적인 수질 개선과 함께 올여름 체감할 수 있는 녹조 저감 성과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질소인 등의 영양용류 저감에 녹조 대응을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고수온 정체 수역 성층화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제어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조는 단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수리, 열, 생태가 결합된 복합 환경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물리적 환경 변화로 녹조를 해결하겠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물순환 장치들이 도입돼서 현장 적용되어 왔지만, 국내외의 모든 기존 물순환 기술들의 공통점은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물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메커니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해외 기술들도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기술과 못지않게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국내외의 모든 물순환 기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물순환 분야의 부력 에너지를 적용한 기술을 출시해서 녹조 대응 기관과 수질 개선 담당하는 기관들의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대의 장비만으로도 기존의 재래식 물순환 장치 수십 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출시하자마자 2022년도에 녹조가 심한 광교 저수지, 수원의 광교 저수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광교 저수지는 사진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녹조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일럿을 보시는 사진의 우측 하단에 파일럿 장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정체 수역, 우측은 저희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물순환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이랬고요. 며칠이 지난 6월 4일은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정체 수역은 색이 진해지고 있죠. 우측은 상대적으로 색이 연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니 좌측의 정체 수역에서는 이렇게 녹조가 번성을 했고요. 우측에 저희 물순환 장치 한 대를 놓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녹조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물순환만 확실히 아무리 갇혀 있는 물이더라도 물순환만 확실히 시키면 녹조 충분히 예방이 되겠구나, 방지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수원 광교저수지 300만 톤이고요. 면적은 30헥타르 면적인데요. 이곳에 3대의 물순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보았습니다. 가동을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망곡부 또 정체수역, 늘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자리 정체수역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장비를 설치했고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1년 전과 23년 7월과 24년 7월 현저하게 녹조가 있었던 자리에 녹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죠. 사라진 게 아니죠. 녹조의 발생이 방지된 것입니다. 저희는 물순환을 통해서 독성 남조류의 서식 환경을 깨트리는 것이 저희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한 결과 과거 파란색 그래프처럼 독성 남조류의 개체수를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댐에다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안동댐 상류의 선성수산길, 이곳은 녹조가 매년 심했었습니다. 이곳에 과거에 30여 대의 기존 재래식 수차가 가동하고 있었고요. 이 수차들을 제거하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장치를 설치해서 25년도에 달성한 퍼포먼스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정수장 입구에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전인 2024년도 9월 7일의 사진과 2025년 9월 4일의 사진은 녹조의 물의 색깔이 엄청나게 차이날 정도로 아주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물순환 여부에 따른 녹조 발생 비교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도록 만든 저 부교를 중심으로 좌측은 정체 수역이고요. 우측은 흐름이 있는 물순환 수역입니다. 같은 수질인데도 불구하고 정체만 되면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녹조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나 스마트팜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스마트팜도 역시 재배 용수를 저장하는 야외 저수조에도 이렇게 녹조가 낍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물순환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해저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 있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녹조 대응 정책을 수질 개선 중심에서 수질과 물리환경 제어 병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자원 확보와 가뭄 대비 물을 가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녹조 해결을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양쪽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자원 확보와 녹조 방지 및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합천 창녕보나 강정 고령보처럼 녹조 상습 구간을 대상으로 물리환경 제어 시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녹조 대응 예산 일부를 사후 제거 중심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물순환 체계 중심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안은 물리적 환경 분석 체계를 도입하고 체류 시간, 표층 정체, 망곡부, 수온 분포 등 녹조 취약 구간 분석 데이터를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실행 로드맵이 필요할 텐데요. 그 1단계가 녹조 취약 구간 물리적 환경 분석을 해야 되고요. 2단계는 물리적 환경 제어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요. 또 3단계는 이렇게 과거의 싱글 트랙에서 듀얼 트랙 녹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수질 개선과 물리적 환경 제어를 별도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제안은 TNTP 관리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 시대의 녹조 대응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기반 대응 체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조는 영양염류, 수온, 체류 시간, 성층, 유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수질 정책과 물리적 환경 제어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녹조 대응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해 주십시오. 녹조 대응은 수질 개선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내에 듀얼 트랙 녹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 개선과 적극적 물리적 환경 제어를 병행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녹조 방지 및 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녹조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